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부자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한지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를 향해 걷는 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세 가지 길 중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첫 번째, 인도를 걷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란 수입과 빚이다. 한 달 월급 300을 번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딱 맞춰서 소비한다. 가끔 돈이 부족할 때는 빚을 지기도 한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운 탓으로 돌린다. 그렇기에 그들이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다. 두 번째,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란 직업과 투자이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월급의 10%를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나 오늘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 당신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때에나 올 수 있다. 세 번째,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들. 추월차선은 당신을 40년 더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30세라면 36세에 은퇴할 수 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부란 순이익과 자산의 가치이다. 이들은 인생의 중심을 소비가 아닌 생산에 둔다. 금을 캐기 위해 땅을 파는 대신 삽을 팔고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대신 돈을 빌려준다. 부자처럼 소비하기 전에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낸다.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한다 였어요. 그 전까지 왜 돈을 이렇게 벌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아예 이 생에는 나한테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 제도를 익혀보면 제 주변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맞아. 네.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 그리고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잘 쓸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폰을 다 다운받으려고 막 핸드폰을 붙잡고 20분, 30분을 쿠폰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뭐 이렇게 뭐 준다고 하면 뭐 썸머 무슨 백 이런 거 준다고 하면 그 카페 문 여는 아침 7시 전에 6시부터 가서 줄을 서 있죠. 예. 그러면서 나는 이걸 싸게 샀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가장 그나마 돈에 대해서 좀 관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분류가 됐죠. 아, 내 주변은 다 서행차선 잘해야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이전 뭐 이웃집 백만장자 이런 데서 얘기했지만 이게 소득 이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근데 뭐 나머지 자기가 쓰는 돈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 달에 뭐 1,500, 2,000, 3,000을 버는 되게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나도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건 안다. 그리고 나도 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고 있다. 근데 이상하게 영상을 볼 때는 화이팅 해봐야지 하는데 그 다음엔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중요한 건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데 제가 행동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왜 내가 인도나 서행차선에 있었냐면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을 수 없게 설계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없냐? 월급쟁이는 리스크가 없거든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출퇴근만 하면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사업가는 돈을 버냐? 그리고 왜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것 같고 운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냐? 그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이나 어떤 창업을 할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그 걱정되는 마음, 그런 걸 딛고 나온 결과라는 걸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 발목을 잡아요. 이거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 정도는 나도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그렇지만 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시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아마 두 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인도의 길을 저는 이제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더 빚을 더 땡겨서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싱글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서행차선으로 이제 수입을 벌어서 이제 저축을 좀 해가는 그런 서행차선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이제 추월차선으로 넘어와서 생각보다 제가 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한 20년 정도 빠르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이,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멋있네. 인도에서 시작해서 추월차선으로 잘 이렇게 차선 변경했네. 네, 차선을 제대로 이렇게 딱딱딱 변경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인도에서 서행차선 가는 거는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거는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이거든요. 누가 봐도 어디 말하기도 그래. 네, 어떻게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어. 300 버는데 300 다 쓴다. 이거는 300만 쓰면 다행이죠. 뭐 350, 400 쓰니까. 근데 인도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많을 거야. 괜찮습니다. 네. 월급 90% 쓰시면 많을 저도 거야. 그랬습니다. 맞아요. 월급이 90%만 쓰면 다행인데 월급의 150%, 막 200%를 써버리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에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려도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다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위기감을 조금 느끼면서 아,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서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 서행차선에서 계시는 분들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별탈 없고 또 이렇게 뭐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뭐 그래도 좀 여유 부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추월차선 넘어가는 게. 근데 그때 추월차선 넘어가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 퇴직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저는 그렇게 일도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할 때는 그런 노후에 대한, 퇴직에 대한,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느끼시는 게 너무 눈에 보였고, 그런 게 탁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런 건 너무 많지. 네,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 지금 거의 다 그럴 것 같아. 거의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내가 노후에 안전할까? 요새 또 공무원 연금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직 나에겐 좀 먼 미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 나 또한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위기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월급이 아닌 또 다른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부동산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추월차선을 타게 됐는데, 단계마다 좀 차선을 옮겨 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게 저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인도다. 이거 처음 보실 때 이 책을 보신 다음에 아, 나도 인도에 맞아. 있구나. 아니면 나도 서행차선에 있구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 깨닫고, 아, 그럼 여기서 좀 더 다른 대안을 또, 여기가 이 길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중간에 엎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느끼고, 이제 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일단 내가 인지를 해야 맞아. 행동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바꾸게 되는데, 그 바꿀 때는 이제 너나이님 말씀해 주신 난 그 그거 부분을 말한 거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나이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2013년도에 봤어요. 거의 초판에. 언제 나왔는데? 네, 2013년에 나왔어. 10년 전에 보셨군요. 네, 초판을 9년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네. 이 책을 대박. 되게 공감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을 이제 특히 공감한 부분은 인도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 인도가 그거거든. 여기서 이제 조금 쇼킹했던 게
의사도 인도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벌어서 거의 다 쓰는 사람들, 90% 이상 쓰는 사람들은 당신은 인도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를 되게 팩폭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되게 공감이 느꼈고, 두 번째가 서행차선. 예, 서행차선이 이제, 뭐 직업 플러스 투자. 예, 사실 저도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되게, 나 나름대로 되게 빠르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아주 빠른 길은 아니구나,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추월차선. 사실 여기 추월차선 대부분은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을 해본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은 훨씬 더 큰 돈이 되게 빨리 벌어지고, 이게 되게, 이것만이 되게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추월차선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맞다라는 걸 느껴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는 공감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월차선에 이제 차들이 되게 많아졌어. 나 지금 예전에 차가 밀려. 없었는데, 이제 그쪽이 너무 많아요, 이제. 사업 쪽도. 그냥 온라인 사업 이런 게 맞아요. 이제 만만치 않아.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또 접근하기가 좀 용이해져서. 이제 다들 좀 많이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니 올라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여기도 좀 만만치 않아. 뭐 빠른 길이 맞는데 빡세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맨날 내가 나인님이랑 둘이 얘기하는 건데, 이 추월차선을 갈 때에 이 빠른 길을 갈 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막 뛰어야 돼, 혼자 계속 뛰어야 돼, 미친 듯이. 뛰면서 동시에 자전거를 만들어야 돼요. 뛰면서. 그러다가 자전거가 만들어진 자전거를 타야 돼. 타다가 동시에 오토바이를 만들어야 돼. 그런 오토바이 타고 또 가요. 가다가 바퀴 늘려야 되는데. 동시에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근데 더 진짜 최악인 건 뭐냐면요. 오토바이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쵸.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네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면은 이분이 말하는 그런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을 책을 쭉 봤더니 이분도 보니까 이 책을 쓰실 때 한 10억에서 네, 그렇죠. 100억 언더로, 네. 100억 언더로 돈을 버셨던 분 같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쓰실 때. 그러니까 이 책이 100억 언더한테는 되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저도 이제 다 겪어보서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거의, 창업가의 거의 90%는 이제, 10년 안에 거의 망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물론 추월차선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쭉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가, 투자가 제일 낫다. 맞아요. 너무 많이 하고 진짜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사실은,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돈 벌 거였으면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돈 버는 건 투자가 낫겠다. 돈 버는 건 투자가 훨씬 안전하고. 저도 조금 느끼고 있는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사명감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뭐, 이렇게 뭐, 부자 이런 거, 근데 이런 마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100억 넘는 비즈니스, 1000억 넘는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런 마음 가지면, 좀 어렵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여기 직업 플러스 투자가 맞다. 근데 사실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투자금이 급여의 10% 정도 쓰주면 안 돼. 그렇죠. 정말로. 적어도 50%는 모으고,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투자로도 시스템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 사업도 시스템이 되고 투자도 시스템이 되지만, 제가 보니까 투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요, 이제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게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내가 그 투자처를 되게 잘 알고, 그 투자처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알고, 얘의 적정 가치와 적정 가격을 잘 알면 내가 100점 백승할 수 있어요, 투자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스에만 배트를 휘두르면 돼. 근데 사업은요, 변수가 많아요. 첫 번째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다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제가 맞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또 안 맞아, 되는 안 사람이 되는 되게 안 사람 되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막 이제 뭐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를 뭐 사업가가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해요? 컨트롤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환경이 바뀐 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내가 이미 그걸 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저는 보면서 그래도 이게 그래도 한 9년 사이에 많이 성장했구나. 네, 보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구나. 근데 오늘 뒤에도 아마 내용에서도 이 책에서 맞는 내용, 틀린 내용을 제가 조금 되짚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속주행 차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냥 추월 차선도 아니고 서행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데. 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요즘 차 보면 이렇게 속도 맞춰놓고 일정하게 쭉 가는 거 있잖아. 자동주행, 자율주행 같은? 자율주행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서행은 너무 느려. 솔직히 진짜.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연간 수익률 15% 계속 하면 뭐 20년 뒤에 뭐 30억이 될 수 있다. 근데 또 20년 뒤에 30억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맞아. 그게 다 나이 들어서 돈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추월 차선으로 가라 이건데 추월 차선은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진짜 정말 맹수랑 독충이 아주 그냥 우글우글해 거기는. 그러니까 잘 되면 되게 맞는 말이야. 맞아. 근데 안 될 안 되면. 90%를 너무 이 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리스크가 큰 거를. 현실에선 되게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그치, 그 사람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항속주행 차선이라는 거죠. 항속주행 차선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물론 뭐 개인의 경험에 비춰 말하는 거지만 조금 더 적극적 투자를 하는 젊은 시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리스크는 더 줄이면서 더 빠르게 은퇴할 수 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여기 앉아 있잖아, 3명. 그러네요. 네. 추월 차선 아니에요, 저. 항속주행 차선? 추월 차선, 그러니까 코크님이 추월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 그때 당시엔 추월 차선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월 차선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제가 뭐 너바네와 같이 사업도 하고 또 여기 예전에 투자도 했었는데 그 두 개의 리스크를 비교해보면 리스크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 자본주의에서 돈을 영리하게 다루는 사람은 무조건 기대 수익이 큰 거 수익을 많이 내는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보고 그거 대비 얼마만큼을 내가 리턴이 있느냐를 제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좋은 면을 봤다면 리스크를 거의 사실은 그치 맞아.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잘 나온 책이 그 당신은 사업가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그러니까 캐롤 로스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이 되게 좋아요. 이 책을 보면은 나는 사업가인가? 아닌가? 내가 그게 맞다고 하면은 나는 사실은 뭐 괜찮다고 할게.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할게.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몸대로 망가지고 이제 힘은 힘대로 들면서 성과가 안 나는. 성과가 안 나는 정도 아니라 폐가 망신하는 거야. 그지. 네, 맞아. 우리나라에서 사업 망하면은 거의 대표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임금 퇴직금 체불되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거의 90%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흑자가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저는 추월 차선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 차선만 네, 타고 가는 걸로. 자율주행 차선으로. 네, 여러분의 목표를 그렇게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